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증가하여 경제성 분석, 국민과 지역 주민 인식 조사,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각 부문별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유지, 죽산보는 완전 해체한다는 방안입니다. 처리 방안이 발표된 후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된 공주보 인근 공주 시민들이 유독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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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4대강 사업 찬성학자들도 공주를 찾아 반대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전 정권이 한 것은 다 부정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뭐 녹차라 떼느니 뭐 투표를 안 해가 그렇다느니 정치화시키는. 지금은 물을 가둘수록 그럼 맑아진다는 게 이래요. 인터뷰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인 공주시장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보를 만든 지 7년, 해묵은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4대강을 두고 다시 찬반 논쟁의 경랑이 일고 있는 금강을 찾아갑니다. 금강 상류 세종보, 수문 개방 이후 생태가 개선돼 완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류의 공주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유의 다리는 유지하고 물막이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이 많은 하류의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 시내 주요 도로는 공주보 해체 반대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왜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공주보 해체 반대 여론이 가장 강하다는 우성면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보 철거 때문에 여기 막 으쌰으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로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왔죠. 몰랐더니요. 탈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다리 때문에요? 그럼요. 아니 자리는 누가 끊으려고 하는 거요? 어떤 놈이 끊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어떤 배 같은 놈이 끊으려고 그래야? 언제 놔주고 나 끊는 거 아니 여기는 공주는 다리 지고 생각하고 댕겨. 서울은 다리 많은데 그런 데는 아무튼 시골 다리 개시 생각하고 댕겨 와서 야단하는겨. 그거 참 갠식이 만드는다. 개시 만드는 건데 참. 어디 속상하면 이 뭐가 자른다 하겠어. 아, 그래, 다리 자르면 뭐가 자른다겠어. 잘 대통령도 여기 와서 하면 그 소리 하면 말 못이야 저도. 혹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금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10년째 취재해온 김종술 기자. 공주보에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고 비판합니다. 이 문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예 주민 선동 문구잖아요. 주요 교통로 공주보 철거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만 보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하겠냐면 공주보가 통째로 철거되는 걸로 다 알고 있죠. 이게 지금 공주보가 철거 안 돼요. 대부분 시내에 걸린 모든 문구는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다 문구는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방안은 공주보의 공도교는 유지하고 아랫부분 물막이만 제거하는 부분 해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때 필요한 차량이 오가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 공도교를. 하루에 3,500대의 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렇다면 보호 부분만 해체하고 공도교는 그대로 두는 이런 방안을, 그래서 소위 부분 해체라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단체가 내건 현수막에는 마치 정부가 공주 우선간 주요 교통로인 공주보 전체를 철거하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이게 다리를 누가 끊는다고 그랬어요? 환경단체에서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사무실 해서
그날에 지켜본다고 막 사무실에서 막 그랬어서 이장들 막. 그날이 며칠 날이요. 이장님들 어떤 이장님들이요? 평목리 이장님 아이 말고. 같이 다 왔었어요. 다들 다 왔. 이장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 앞에 와 있는데요. 정부가 다리를 자른다는 소문의 근원을 찾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장 그래 그래도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들어야 이게 이장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우리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사무차장. 국회 며칠 전에 윤흥진 평목리 이장은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공주보 철거 반대 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청장님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교량까지 철거된다 이런 문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교량까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답은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까지 하려고 했었지 않느냐. 예? 저희들은. 근데 그거는 추측일 뿐 아닙니까? 추측 가지고 얘기한 건 좀 위험한 거 자, 아닙니까? 추측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죠. 저한테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1월 22일 날. 누구한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왔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예, 다른 쪽에서 이 민간 협의체 관련해서 연관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 문제 1차적으로 걸은 거고요. 근데 출처가 확인이 안 되는 건 유언비어 아닙니까? 유언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 자꾸 물으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물으십시오. 근데 아니 그거 지속하게 물은다는 얘기는 결국엔 나를 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사건 조사 안 들어왔습니다. 예? 네가 언론 플레이 조작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사건 조사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거기까지 갑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공주보 수문을 열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수문을 개방한 후 지하수가 고갈돼 농사지을 물도 가축 먹일 물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투쟁위원회 이국현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물 안 나온다고요? 네,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축사 가봐도 돼요. 우리 축사 가보고 목천년에 장목 시설 장목 회장내 지금 물이 어떻게 나오나 현장 다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공주보 수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돼 피해를 봤다는 농가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수를 뿌려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하는 수막 재배 농가였습니다. 기름 빼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저 하우스 저 중간에 지금 저게 이제 수막용이거든요. 근데 물량이 줄어가지고 물량이 세야지 이 하우스 안에가 얼지를 않아요. 근데 물량이 약하면은 하우스 안에서도 다 얼어버려요 그냥. 아 냉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죠. 후쿠나는 여기 실내가 몇 도 됩니까? 실내 온도가? 25, 6도 좀 되겠죠? 지하수가 줄어 냉해가 발생했다는 비닐하우스. 오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지하수가 준 만큼 기름 보일러를 가동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보문을 연 후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저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수압이 센데요? 아니죠. 지금 막아놨잖아요. 아 막아놨다가. 지금 이게 지금 1마력짜리보다인데 원래 이 50mm 관에 꽉 차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차서 나왔던 게 지금 물량이 반으로 좀 줄었잖아요. 아 이게 수량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지하수는 여전히 나왔고 더군다나 주변에는 하천에 물도 있었습니다. 계속 부으면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지천하고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필요한 거는 이제 그렇죠. 특정 온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하수는 여전히 잘 나오지만 농장주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양이 줄어 혹한기에 기름 보일러를 가동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후 가축 먹일 물도 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의 축사입니다. 이게 물이 이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열선을 다 껐어요. 이게 물이 항상 차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없다가
저기 이제 땅 물이 보이면 나오나 봐. 얘 하나도 없잖아요. 얘네들이 물을 못 먹으면 사료를 못 먹으면 살아요. 근데 물이 네. 없으니까 사료를 아예 안 먹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하수가 고갈돼 물도 사료도 못 먹는다는 소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수도를 틀자 지하수가 쏟아집니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요 가장 아래기 때문에 압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물이 너무 적으니까 네.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관에 있는 거 네. 이게 이렇게 네. 해서 막아서도 이렇게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압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안 나오잖아요. 이게 좀 그냥 딱 멈추시고. 아 원래는 이 수압이 네.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 나올 정도로 많이. 조금은 나와요. 조금 네. 사이로. 근데 네. 안 나오죠. 사람들이 가뭄하면 네. 땅이 막 갈라지고 이런 정도를 가뭄이라고 하지. 이걸 가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 막 정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겁니까? 힘들죠. 왜냐면 이게 네. 얘네들 물 못 먹으니까 네. 뭐 수시로 물도 떠다가 채워서 갖다가도 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네. 얘네들 물만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좀 있으면 저희가 여기다 무자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소가 먹고 남는 물을 저기다 받아서 모를 네. 키우는데 네. 그거를 당장 할 수가 없겠어요. 네, 좀 있으면 무자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난감하다는 얘기죠. 우성면 주민들은 못자리 등 농업용수로 인근 유구천의 물을 이용해 왔습니다. 지하수라 공주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유구천의 물은 물막이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 사정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와보니까. 여기 물 마르면 대한민국 물 다 마르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 이렇게 다 가물었다,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원래 물이 엄청 많은 데야. 아니 물이 아예 없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아, 네. 여기가 마르면은 대한민국 물이 다 마른다니까. 우성면 주민들이 농수로 이용하는 한천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주보 수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때문에 가뭄을 탔다는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우성 지역도 유구천물, 지천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현재 우묵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양하고 경계선 부분인데 그 우묵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천 또 그쪽에 한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금강물을 취수해서 농업에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주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 이전부터 모 국회의원 프랭카드가 날아붙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보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올해가 또 유난히 가뭄이 심하게 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담수를 해야지 우리가 또 모내기 때 대비하고 할 텐데 이런 걱정들을 좀 당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 농민들의 어떤 생명, 그렇습니다. 농업권 이런 부분이 보호돼야 돼요. 좀 저희가 보고 이쪽에서 좀 이쪽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주보 현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간담회.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공주보 새 정부를 먼저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 이곳이 저항이 약할 것으로, 반대가 약할 것으로 이렇게 오판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모욕감을 느낀다. 일부 언론이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잘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분들이 정말 무작정의 그런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두려움이란 건 뭔가요? 정말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은.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알겠죠. 높은 양반이 저렇게 거짓말 하겠어? 아니면 막 텔레비전에서 막 떠드니까 저 양반들이 거짓말 하겠어? 공주보 개방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우성면. 접수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따로 말씀하시다고 하네요. 면장님하고 지금까지 접수된 건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게만. 접수된 게 없다고요? 네, 민원 접수된 건 없다고. 근데 여기가 지금 언론에서는 물이 뭐 부족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민원 접수된 건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데도 농업용수가 부족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악의적으로도 생각하자면 네. 또 3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3중 보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래 준설로 성토하면서 보상을 받았죠. 네. 모래 팔 때 또 보상을 받았죠. 예. 물이 부족하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달라. 예. 뭐 행정적으로 안 되면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 예. 뭐 요구를 하겠죠. 아, 그러면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게 되면 네. 반대가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보상의 폭이 커지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챔도 파주고 했겠지 해줬는데 또 지랄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에서 하던 일을 보상 타먹고 이런 데서 하천 농사지어 먹던 사람들은 퇴직금 비싸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이 나 지금 하우스 농사 짓는데 물 딸려서 못 짓는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늘어지고 자꾸 하는 거지 이게. 그분들도 좀 뭐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이명박이가 퇴직금 많이 줬어. 옛날에 이거 저 강가에 하천 농사 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잘 받아먹고 하우스 앉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공주와 부여 지역에 지급된 보상금 자료입니다. 각종 항목으로 공주와 부여 지역에만 약 27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당 많게는 2억 가까이, 평균 한 5천만 원씩 해서 한 400명의 농민들에게 이 보상비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아마 좀 그 보상을 어떤 분들이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적을 해보면은 실제 농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와 관련된 뭔가 조직적인 다른 뭔가 거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에는 보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적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윤흥진 씨의 경우 농사를 일부 짓지만 탱크로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민 대표 자격으로 정당과 언론에 공주보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평문이장 윤흥진입니다. 공주보 닫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농사꾼 농사짓게 공주보 닫아주시고 활용운영해주십시오. 활용운영 해가면서. 경남 창녕 함안보. 보를 넘어 흘러가는 강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쯤 이게 없어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녹조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의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유독성 남조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녹조는 이 비린내를 그러니까 악취를 내뿜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독성 물질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 이 세포 속에 있던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 이것을 지금 내보내는 유해 남조류가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을 점한다고 보고 있는데 강물은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녹조. 이게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알갱이 라떼라고 하는 곤죽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물에서 약간 이런 냄새가 나나요? 강물에서? 강물에서는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 이런 냄새가 안 나죠.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는 이 강물이 부산, 경남 등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이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아이들한테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먹이는데 이 물이 정수를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니 이거는 도무지 저희는 뭐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여름이면 수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에는 녹조가 너무 심하게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는 유래 없는 폭염 때문에 녹조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푸딩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녹조 수치가 이제 120만 셀까지 126만 셀이었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높아졌었고 강물 1ml당 126만 개의 녹조 세포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 보면은 126만 셀. 아, 여기 가장 심각했었던 날, 네, 심각했었던 상황이군요. 네,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이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50만 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푸딩처럼. 부산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 정수장입니다. 이 정수장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녹조를 거르지 못해 정수에 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치 방법 없음. 보이시죠? 블랑케트 안정 불가능해진 거예요. 조치 방법 없음, 불가 이런 거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무섭네요. 공무원은 그렇게 안 쓰죠 원래. 300mm의 물폭탄이 천만다행으로 태풍 쏠릭이 상륙해 녹조를 쓸어가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쏠릭이 만약에 일주일 뒤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태풍이 일주일만 늦게 왔었더라면 그야말로 부산이 디비지는 거죠. 덕산 정수장에 강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메리 취수장. 올해도 녹조가 시작됐습니다. 7월 들어서면서 녹조는 경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던 건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대강 보호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물이 유속이 빠르면 괜찮은데 4대강 보호를 만듦으로써 유속이 많이 늘어졌거든요. 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보호가 이루어진 건 없으니까 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네. 녹조를 정수하는 데 사용하는 총트리 할로메탄에는 발암성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이 씨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독성 물질이고 암 유발하는 거라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더 불명확하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일단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씨의 8살 난 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입니다.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2일 만에 4대강에 대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상시 개방이란 보수문을 항상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상시 개방 대상은 4대강 16개의 보 가운데 낙동강의 보 4개와 영산강의 죽산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였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사업의 내막을 추적한 영화 삽질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을 지킨 환경운동가들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거머리처럼 손에 쫙 달라붙는 완전 거머리. 원래 금강은 이 모래강이잖아요. 여기도 저희가 처음에 4대강 사업 전만 하더라도 그냥 여울이 있는 다 모래강이었잖아요. 4대강 사업 이후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녹조만 있어요.
공주 같은 경우는 강물을 치수해서 식수로 사용했으니까요. 그랬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3개의 보가 막아졌거든요.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가 막아지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물이 썩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라서 식수원에 이런 그 독성 물질을 각한 함유류가 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강 위에서 이렇게 많은 녹조 알갱이들을 보는 경우는 사실은 저로서는 처음인데 참 충격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괴상한 생물체가 나타났다. 그 큰빛 이끼벌레를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물컹하더라고요. 막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막 시궁창 악취 한 10배가 나요. 그래서 얘를 뜯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막 뜯으니까 안에 아까 잡았던 실지렁이 같은 것도 꿈틀거리고 파랗고 막 붉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손톱 2마디를 뜯었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근데 너무나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입 안에 넣었는데 시큼해요. 3번을 씹다 도저히 못 씹고 그냥 꿀꺽 삼켰어요. 녹조가 창궐했던 공주보입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강의 오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큰빛 이끼벌레까지 맛봤던 김종술 기자. 10년 넘게 금강의 생태 변화를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이 찾아간 날, 금강에는 한 가족이 나들이를 나와 있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아이들은 강물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물 깨끗하고 여기 가에는 깊지도 않으니까 애들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녹조가 엄청 이렇게 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희 몰랐어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옛날 모습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심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심했어요. 그 보 문 열고 이제 보 열고 좋아진 거고.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 지 3년. 강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하죠.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제첩이에요? 예, 예. 만져도 되나? 만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비가 와서 떠내려왔을 거예요. 새끼잖아요. 떠내려와서 이제 수질이 이렇게 모래가 좋아지면 얘들이 살고 안 좋아지면은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강물이 흐르면서 사라졌던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수질이 좋아지자 생명체들도 돌아왔습니다. 고운 모래가 흐르는 강물 속 피라미와 갈견이가 헤엄을 칩니다. 멸종위기 1급인 흰 수마자도 돌아왔습니다.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건 고라니. 고라니 뛰어다녔네요. 그러니까 고라니 신나게 뛰어다녔잖아요. 가장 최근에 물대새가 태어났던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새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요. 둥글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좀 굵은 자갈을 가져다 깔아요, 바닥에. 최근에 이제 알이 깨어나고 아주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풀속 있죠.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놀아요.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엉이와 흑두루미, 고라니와 수달도 돌아왔습니다. 수문을 열면서 강물이 깨끗해진 덕분입니다. 그 아이들 발견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벅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낮은 이 모래톱에서 막 산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첨벙거리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들도 오고 또 맹금류가 오죠. 야생동물.
고라니, 상, 너구리, 수달 이런 야생동물도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죠.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천국인 거죠. 공주보 하류 금강의 백제보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으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 알아. 하나, 둘, 셋, 차.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 내가 현장에서 13일간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죽은 물고기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강변에 쌓여있는 마대자루 다 헤아리고 마대자루 중에 한 서너 자루 풀어서 마리수 헤아리고 10일간 기사를 썼어요. 오늘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몇 마리. 내가 그렇게 보고 만진 게 60만 마리예요. 30%도 백제보는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까지 수문을 막았습니다. 최근 보문을 열기 전까지 녹조가 장궐했습니다. 근데 다 뻘이잖아요. 쑥 그냥 꺼지는 뻘이에요. 썩어가는 강바닥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시궁창에서나 사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됩니다. 빨간. 예. 이거예요. 지금 흙에 묻어서 까매 보이는데 빨간 거예요. 머리카락 같아요. 얘는 붉은 깔따구. 아, 붉은 깔따구? 예, 붉은 깔따구. 움직이죠? 네. 수생태,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최악의 오염 지표죠. 보가 물길을 가로막은 강에서는 4대강의 비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낙동강 통합 물관리센터를 직접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부터 낙동강에 관심을 가져 4대강 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합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상류에 여러 개 보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수질이 더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녹조라고 하는 것이 독성이 많은 남조류에 의한 녹조거든요. 그 바람에 낙동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방문했던 바로 그 낙동강 유역을 4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조가 이렇게 지금 둥둥 떠다니잖아 이런데. 예. 심하네.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배를 함께 탔습니다. 이 배를 함께 타고 이 낙동강을 같이 배를 타면서 이 4대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현장을 함께 적나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등 낙동강 유역의 보 4개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6월 1일 날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꼴랑 2cm 열었습니다. 지금 2cm. 2cm를 열고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집권 지금 반이 넘었는데 그 다음 스톱되어 있는 거죠.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수장하고 양수장이 이 보마다 다 있습니다. 이 수위가 취수구가 지금 이제 보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그 수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조금 잘못 만들어진. 낙동강 보에서 물을 채취하는 취수구는
높은 수위에 맞춰 설치됐습니다. 보호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구가 강물에 닿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취수구를 수리해야 수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취수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인근 지자체 대부분이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별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취수구 수리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구미시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이 좀 설득을 좀 이렇게 드리느라고 만나보고 취양수장 개선부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도 이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농민들을 그래서 농민들을 만나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최근에 만났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구미 같으면은 이제 그 구미 시장님도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 언어도 그쪽 지역 말 쓰시는 분이 와서 설득을 해달라. 그 정도로. 환경부는 농민들이 반대해 낙동강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보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농민도 적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2월, 3월, 4월 초봄에 그때가 시설하우스 피해가 제일 많은 게 난방비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수확량 감소가 제일 큰 피해라. 저기 고추 같은 거는 이제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전 햇빛. 네, 오전 햇빛이. 그 오후 햇빛은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오전 햇빛이 제일 중요한데 11, 12시까지 안개 끼고 농 되겠어요? 안 농 안 되거든. 지금 9시 10분인데도 해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안개는 계속 자욱합니다. 이러니 하우스 농가들이나 그 노지 마늘 양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냐는 겁니다. 농민들은 보호를 막은 후 농산물 출하량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고추 농사의 경우 4대강 보호를 막은 후 출하량이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보호의 수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 사실 기원이 필요 없습니다. 저 물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 그때는 우리 피해보는 시설 하우스 농가를 위해서 수위를 2m50이든지 적정한 시간에 낮춰주고 겨울에 물 가다 말겠는데 그 얼음으로 가면 스케이트 타고 가면 말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저 사람들이 내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 그리고 농민들 말도 기다면 들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건강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만들어주면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지자체 단체장이 생각이 이게 없으니까 직원들도 생각이 없고 이 하물며 같이 이웃이 사는 동네 구장들도 그 정부 뭐 월급 쪼개 받는다고 그 페이라 하는 개놈의 새끼들. 결국 보호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려면 우선 취수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취수구를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부에 물어봤습니다. 환경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결정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하천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리려고 하면 하천수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하천 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관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유역이나 국가물관위원회가 결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유역이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4대강 유역의 물 정책을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취수구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서면 취수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사실 여러분들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그냥 공허하게 벽에다가 그냥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와 법에 담아서 물 문제 해결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관의 권한을 명시한 법조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게을리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늘 핑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3년 동안 환경부가 지금 뭘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죠. 뭐 야당 탓하고 총리실 탓하고 국토부 탓하고 지역 주민들 탓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보에 물을 가두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오염원이 있을 때 수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농도가 낮아져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보강합니다. 그래서 3조 9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그 효과가 결합이 되면 4대강 수질은 분명히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찾아뵙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이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0.1%도 부끄럽지 않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끄럽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권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환경부의 연속성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이전의 환경부에 대해서 현재의 환경부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김은경 전 장관께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사과를 100번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환경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공식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부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분란 만들 필요가 있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그거 감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감사원 감사 끝났는데 이미 정리됐는데 왜 하냐. 그게 환경부만의 판단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거죠. 지난 환경장관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신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겠다. 장관님께서 물러나게 된 배경에 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전 장관이 쫓겨난 게 지금 정부의 4대강 보처리와 관련한 기조를 또는 다른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밋밋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후임 조명래 장관이 부임한 후 환경부가 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를 철거한 효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환경부 장관이 행사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홍보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기자가 한 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 심포지엄이고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단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보도 자료 안 돌렸냐 기자단에 왜 이렇게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막대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이 석학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 놓고 왜 기자가 한 명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듯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죠. 그 정도면 사실은 보도자료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행사인데 나름. 보도자료 배포 안 했어요. 환경부 그 홍보 담당 그 사무관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청와대? 네. 그런 것들고, 야, 이거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해서. 친절한 청와대.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김혜애 씨. 저는 김혜애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포지엄에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홍보 자료도 뿌리지 마라. 환경부 장관님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니까 만약에 환경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 DH에서 이게 한참 그게 이제 정책 논란이 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뭔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세요? 뭐 이런 지금 어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환경단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4대강 재자연화에 발목을 잡는다며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습니다. 겉으로의 목소리는 오히려 원칙적이고 제자연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 철거나 이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책 실장으로서 속으로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은 캠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18대도 내 앞자리가 김은경 장관, 옆자리가 김수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4대강 복원 이야기를 읽고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 예, 왜 복원이냐? 나는 인정 못한다. 그 당시 2007년 전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열기가 복원해라는 열기가 더 많았을 때잖아요. 7, 8년 전. 그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왜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는 부동산 하는 전문가라.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4대강 복원에 미온적이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는 사실일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 조직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4대강 사업 유공자 공적비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물학객 정책과장 정입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공으로 포장까지 받은 국토부 수자원과장 정희규 씨. 지금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진시키고 보낸 거죠. 2018년 11월인가 10월인가에 통합물관리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희 과장이 국토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회를 봤던 허재영 총장이 국토부가 이 잘못한 거 반성할 거 반성해라라고 했는데 반성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잘한 게 없냐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거 없다. 저 김동희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따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2018년도에 통합물관리 포럼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국토부가 4대강 때 뭐 별 문제 없었다, 뭐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예. 여러 가지 면이 있다, 뭐 이런 면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4대강 그 사업 자체가 감사원 3차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지만은 여러 이제 실무자 생각도 달랐잖아요. 프로젝트가 되는 거를. 그래서 그 면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4대강 추진본부 예. 팀장으로 계실 때 긍정포장 받으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혹시 지금 반납하실 뭐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거는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낙동강을 총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남권 씨가 환경관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수공, 수자원공사, 환경부도 좀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생각했겠어요. 저도 생각 못했지 사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물을 가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 인구가 많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물 가두는 것도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것은 경솔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공으로 훈포장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이나 됩니다.
10년 전 방송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의 제보자가 다시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원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이제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문제고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대강에 대한 10년 후에 그림이 없다. 컨트롤 타워 없어. 컨트롤 타워도 없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할 의지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보호의 수문을 열고 안 열고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4대강 복원하자. 그럼 복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정부는 4대강 조사 평가단을 발족했습니다. 수문을 상시 개방한 후 그 영향을 조사해 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당초 정부는 조사 평가단이 의견을 내면 그대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 저한테 부탁했을 때의 그런 뭐 결기랄까? 아니 우리 분명히 이대로 집행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 김해 비서관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엄청 쫓기면서도 이게 2019년도가 되면 이거를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빨리 상정해서 결정하고 2019년 말까지는 다 해결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 내내 겨울을 방학을 다 반납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2019년 조사평가단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강의 세종보 해체, 공주보는 보 위에 도로만 남기고 물막이만 부분 해체, 백제보는 유지, 영산강의 승촌보 유지,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방안입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 3개를 해체한다는 조사평가단의 방안에 대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대 결국 사실상 이제 보 해체는 3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최소한 세종보는 없애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종보호는 하겠다라는 말이 는 빼고 세종보호만 하겠다는 건지 플러스 세종보호 플러스를 하겠다는 건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현재로서 보면 느낌이 세종보호만 하겠다라는 느낌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는 거죠.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받은 청와대는 보 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리도록 넘겼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하게 했습니다. 조사평가기획위 홍종호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애초에 정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저한테 약속했던 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연구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만든 이 결과물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되 이 연구 결과가 그대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작 연구는 이제 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용 위원장도 조사평가단의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게 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에서 결론을 했는데 그거를 B라는 그룹에 검증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C라는 그룹이 나타나서 검증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유역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국가물관리위원회면 저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최종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습니다. 지역에서 뭐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금강 백리길에 유람선을 띄우는 금강 백길 4대강 유역의 지자체들은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며 강의 복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금강에 뱃길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유람선 그럼요. 유람선이다. 유람 다니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다 다녔던 길이야. 그래서 나루라는 게 붙은 거예요. 포구라는 게 붙어 있고 이름이. 그게 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뭐 운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금강에 유람선을 띄우려면 겨우 생겨난 모래톱을 다시 준설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운하 준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준설은 착한 준설이에요. 착한 준설. 착한 준설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준설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통한 이 준설과 보를 통해서 어떤 강 자체를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승조 도지사님은 착한 준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은 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금강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준설을 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공주시는 보를 해체하려면 10가지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예산이 무려 1,223억 원입니다. 이를테면 지자체하고 이 건의 사업을 요청하고 이게 계속 늘어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처리 방안 확정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계속 그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반영 안 해주면 보처리와 관련돼서 우리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나 진비 없는 거거든요. 공주시가 건의한 10가지 사업에는 금강의 보호와 무관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금강 쑥에 이제 그 보처리 관련한 10개의 건의 사업 그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뭐 그냥 말로 한 번만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서면으로 드렸죠. 지역 민원 해결하는데 뭐 불을 좀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실까요? 서면으로 다시 주세요. 10개 그 건의 사업 관련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공주시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보호의 물막이를 해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호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대강 복원에는 다양한 주장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 같은 것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정서적인 불안감이 근거가 없는 거라면 설득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이낙연 의원도 국무총리로 계실 때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농민들을 설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협치를 통해서 가치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맞는 일인데 실제로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문을 열어도 연줄도 모르고 항의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워딩인 거죠.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의 보호 5개의 처리 방안을 표결 등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여론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우리한테 보내온 요청 사항은 좀 의견 수렴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 수렴이라 하면 어떤 의견 수렴 말씀이시죠?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론조사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청한 곳은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거든요. 유역별 위원회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지시 공문 이런 건 아니고 유역별 위원회에서 그 국민 이제 여론조사를 작년에 했거든요. 네네.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노력도 안 하던 곳에서 결정이 될 때쯤 되니까 이걸 하자 저걸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또 연장하게 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괘씸하죠. 네. 저는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기의 의견을 정리를 해야죠, 정부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떳떳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회적으로는 들이고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복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3년이 지났지만 단 하나의 보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